얼굴은 습관의 총합이고 정치의 얼굴은 시대의 표정이다. 얼굴로 읽는 정치,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다. 그를 떠올리면 먼저 반듯하게 뒤로 빗어 넘긴 머리와 매끈한 이마가 보이고 곧게 모여드는 미간과 길게 뻗은 눈매가 뒤따라 보인다.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린 미소는 친근함을 시도하지만 얇고 단단한 입술선은 끝까지 스스로의 통제력을 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다. 관상에서 이마는 기획력과 의지의 방향을 말하고 눈은 추진력과 승부의 기질을 드러내며 코와 턱은 완결과 집요함을 상징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이마는 정리의 미학을 보여주고 눈매는 밀어붙이는 기세를 보이며 코끝과 턱의 각도는 한번 정한 길을 돌아가지 않는 성향을 암시한다. 웃을 때 눈과 주름은 넓게 번지기보다 가늘게 접히는데 이는 감정의 폭을 크게 흔들지 않고 절제된 메시지를 선호한다는 표정 습관과 연결된다. 얼굴의 디테일을 더 들여다보면 눈썹이 길고 직선에 가깝게 뻗어 있어 목표의 직진성이 강하게 읽히고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 경쟁 상황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는 유형임을 암시한다. 광대와 볼의 볼륨은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있어 정면 응시에서의 긴장감을 키우고 코대가 비교적 고다 설득보다 설계와 실행을 우선하는 스타일로 비친다. 얇게 담은 입술은 말을 길게 느리지 않고 결론부터 꺼내는 화법으로 이어지기 쉽고 단단한 턱선은 추진 과정에서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전통 관상에서 이런 조합은 사업가형 리더에게 흔하고 계획을 수치와 일정으로 받고 관리하는 능력과 상관이 있다. 실제로 그의 표정은 언제나 발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 체크 표시를 해두는 사람처럼 결과를 목표로 현재를 압축하는 느낌을 준다. 이 얼굴에서 읽히는 성격은 치밀한 준비와 빠른 실행을 선호하는 성향이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두세 걸음의 시뮬레이션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현장에서 치고 빠지는 기동을 즐긴다. 주변의 표정이나 감정의 파장에는 비교적 둔감한 편이고 대신 일정과 숫자와 그래프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웃음이 얼굴을 완전히 풀어놓지는 않기에 대중이 감정적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추진과 조율 사이에서 추진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그래서 그의 표정은 회의실의 의자보다 현장의 헬멧과 더 잘 어울리고 설명보다 시공이 먼저 떠오르게 만든다. 리더십의 방식으로 풀어 말하면 합의가 길어질 때 속도를 택하고 길목마다 작은 동의를 모으기보다 큰 목표를 먼저 그려놓고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단기간에 완성하며 이른바 불도저 리더십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이 별칭은 눈썹의 직선과 미간의 밀집에서도 읽힌다. 정치가 때로는 회색의 기술이라면 그의 얼굴은 검은색과 하얀색의 대조를 선호하는 쪽에 가깝다. 정책 선택에서도 비용 편익을 빠르게 계산하여 방향을 정해두고 실행 단계에서 반대와 수정 요구가 나와도 핵심 뼈대는 지키려는 집요함을 보인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공정의 완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드러난다. 공식 기록과 사건의 맥락으로 얼굴을 더 입체적으로 읽어보자. 그는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정비를 이끌며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당시 세계 금융위기라는 급류 속에서 성장과 고용을 살리기 위한 속도전 성격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747 공약처럼 큰 목표를 앞세우고 녹색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점 프로젝트 중심의 리더십이 국정에도 투영된 사례로 읽힌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핵심 과제를 추진하면서 기대와 논란이 동시에 확대되었는데 이는 그의 얼굴에서 보이던 직선적 추진과 감정의 절제라는 두 가지 축이 정치라는 복합 무대에서 어떤 파장으로 번지는지 보여준 장면들이다. 찬반이 첨예한 의제에서는 눈매의 예리함이 신뢰로도 읽히지만 차가움으로도 읽히며 미소의 얇은 선이 설명의 여지보다 결론의 단단함을 먼저 전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의 말투와 표정 습관을 연결해보면 문장을 짧게 끊고 결론을 앞세우며
숫자와 지표로 논지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화법은 회의와 보고에는 적합하지만 대중연설이나 토론에서 감정의 서사를 쌓는 데는 약점이 된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장면을 묘사하고 비유로 길을 열어젖히는 대신 효율성을 강조하면 표정의 긴장감과 합쳐져 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보완 장치는 감정적 공명과 서사적 이야기의 추가다. 얼굴의 구조가 강직하고 직선적일수록 의도적으로 곡선의 리듬을 넣어야 한다는 조언이 가능하다. 표정의 리듬을 세밀하게 보면 정면을 응시할 때 눈동자가 약간 위로 고정되고 고개 각도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 이는 위계가 분명한 조직의 리더에게 자주 관찰되는 자세다. 상대의 반응을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듣는 동안에도 계획을 재계산하는 표정이 더 많고, 웃을 때도 입꼬리의 각도만 변할 뿐 눈가의 긴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카메라 앞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과 중심형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강화되지만 서사의 온도는 낮아진다. 정치의 무대에서 이런 얼굴이 얻는 장점은 분명하다. 시간을 단축하고 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하며 실행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조직은 속도를 얻고 메시지는 선명해진다. 그러나 같은 얼굴이 안기는 과제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섬세하게 봉합해야 하는 순간엔 직선의 힘이 오히려 표면의 마찰을 키울 수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 줄의 논리로 정리하는 태도는 패배감이나 소외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어울리는 국정 운영의 해법은 직선과 곡선을 함께 쓰는 일이다. 큰 방향을 제시하되 합의의 디테일에서는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상대의 말이 들렸다는 신호를 표정과 억양으로 반복해 보여주는 것이다. 공식 기록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 그는 서울시 행정에서 초점과 일정을 맞추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대통령 재임기에는 경제와 인프라 중심의 어젠다를 대규모로 추진했다. 금융위기라는 시대 상황은 속도를 장점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대규모 재정과 환경 문제 같은 후속 논쟁을 남겼다. 자료에 따르면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 신재생과 효율 개선을 강조했지만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비용을 두고 논쟁이 길게 이어졌고, 이 논쟁의 길이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긴장성과도 닮았다. 추진력의 긴장은 성취의 에너지이지만 합의의 언어가 부족하면 그 긴장은 갈등의 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굴의 미세한 습관을 장면화해보자. 회의장 입구를 들어설 때 시선은 곧장 정면의 스크린이나 브리핑북으로 향하고, 악수를 할 때는 손의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대화의 첫 문장은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편이다. 카메라 앞 답변에서도 서론이 길지 않고 결론을 먼저 놓은 뒤 단서를 나열해 보완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이 패턴은 성과 보고에는 탁월하지만 공감과 신뢰를 천천히 쌓는 장면에서는 정서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고 상대의 문장을 되받아 정리한 다음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면 표정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미지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얼굴은 순발력 있는 현장 장면보다 심층 대화와 생활형 이야기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그러니 전략은 간단하다. 카메라 앞에서 미간의 힘을 의식적으로 풀고 눈꼬리를 약간 아래로 두며 웃을 때는 시야를 조금 더 과감하게 드러내고 말의 속도를 반방 느리게 가져가는 것이다. 손동작은 수평을 그리며 설명의 과정을 시각화하고 숫자는 결론에 한 번만 등장시키되 그 사이에는 사례와 비유를 넣어 감정선의 다리를 놓는다. 얼굴의 직선이 갖는 권위는 유지하되 표정의 곡선으로 신뢰의 여지를 넓히는 방식이다. 그의 얼굴이 상징하는 시대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과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동시에 겪던 시기, 성과와 효율이라는 단어는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직선형 리더십은 당시 시대의 욕망을 대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층화되면서 직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늘어났고, 정치의 얼굴에도 곡선과 여백이 요구되었다. 그의 얼굴이 남긴 과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 속도를 장점으로 삼되 여유를 기술로 익히는 것, 추진의 힘을 잃지 않되 합의의 언어를 더하는 것, 리더십의 심리적 단서를 한 걸음 더 파고들면 얇게 담은 입술은
위험 관리와 비밀 유지에 익숙한 태도를 반영한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소수의 참모와 단단한 코어를 형성해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공개적 토론보다 내부 정합성에 무게를 둔다. 이 구조는 기밀이 중요한 사업형 과제에는 적합하지만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는 의사결정의 과정 자체를 일정 부분 공개하는 연출이 도움이 된다. 가령 선택 이전에 대안 목록을 먼저 설명하고 장단점을 말한 뒤 최종 결론을 천천히 밝히는 순서만으로도 얼굴의 긴장선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또 하나의 디테일은 자세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아지는 편이어서 집중과 전진의 인상을 주는데, 이 자세는 인터뷰에서 공격적 질문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카메라와의 거리를 반 발짝 벌리고 상체를 가볍게 뒤로 기대며 고개 끄덕임의 빈도를 늘리면 같은 내용도 훨씬 여유롭게 전달된다. 표정은 말을 믿게 만드는 도장이고, 자세는 그 도장의 잉크다. 표정이 단단하다면 잉크는 더 촉촉해야 한다. 정책 사례와 표정의 상관관계를 다시 묶어보면 그의 국정 운영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핵심이었던 이유는 얼굴의 구조와 습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야의 직선성과 미간의 집약은 많은 변수를 통제 가능한 공사력의 언어로 환원하려는 욕구와 통한다. 반대로 시민의 생활 세계처럼 느슨하고 다층적인 영역에서는 효율의 선과 감정의 원이 자주 충돌한다. 이 충돌을 완화하려면 설명의 리듬을 세분화해야 한다. 삶의 장면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 숫자를 얹고 마지막에 미래의 이득을 배치하는 방식 말이다. 표정의 강함을 유지한 채 내용의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설득의 온도는 달라진다. 대중 기억 속에 그는 성과와 논쟁을 동시에 남긴 지도자다. 이별의 평가는 언제나 복합적인데 얼굴 역시 그렇다. 같은 눈썹의 직선이 누군가에겐 능력으로 누군가에겐 냉정으로 읽힌다. 그 차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늦추고 설명을 길게 가져가되 책임을 분명히 적는 것이다. 강한 리더십은 책임진다라는 문장과 함께 있을 때 설득력을 얻는다. 이때 표정의 선택은 핵심이다. 결론을 말한 뒤 미소를 잠시 멈추고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다음 문장으로 건너가면 단단함과 여유가 한 화면에 공존한다. 결국 이 얼굴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결과로 말하는 리더십이다. 다만 정치는 결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과정의 공정성과 설명의 충분함이 대등한 무게를 가진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남긴 숙제는 추진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도 설명의 시간을 늘리는 일이고, 직선의 미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곡선의 미소를 탑재하는 일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얼굴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이며 신속함과 숙성의 균형이고 원칙과 공감의 균형이다. 이미지 관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첫째, 카메라 앞 미간 이완. 둘째, 눈꼬리의 각도를 낮추는 시선 처리. 셋째, 결론 선행 화법을 서사 선행 화법으로 전환. 넷째, 숫자를 한 번에 몰아치지 말고 사례 사이에 나누어 배치. 다섯째, 손동작은 수평과 원형을 섞어 직선의 강도를 낮출 것. 여섯째, 인터뷰에서는 질문을 되받아 요약한 뒤 답하는 리플렉션 루틴을 탑재. 일곱째, 현장 방문 장면에서 시민의 설명을 반복해 전해주는 리레이 전술 도입이다. 이렇게만 해도 같은 얼굴이 전하는 메시지의 온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정치의 얼굴은 시대의 표정을 비춘다. 그의 얼굴은 압축, 성장의 습관과 금융위기의 긴장 속에서 만들어진 추진의 표정이었다. 이제 사회의 과제는 더 복잡하고 감정의 결은 더 섬세하다. 그만큼 표정의 선택도 달라져야 한다. 직선은 길을 내고 곡선은 사람을 모은다. 지도자는 길과 사람을 함께 가져야 한다. 표정은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다. 다리 위에서 서두르되 밀지 않고 앞으로 가되 뒤를 살피는 법을 터득할 때 비로소 강한 리더십은 따뜻한 설득으로 완성된다. 얼굴은 바뀌기 어렵지만 표정은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얼굴에서는 또 어떤 선택의 흔적이 보일까?